네, 다음은 높아진 금리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1980년대 은행 금리는 연 25%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 청년들이 돈을 꼬박꼬박 모아도 내 집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금리도 집값도 그리고 코인에도 묶여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운 이 세상을 지금 여러 가지 섹터로 나눠서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중산층을 좀 두텁게 하기 위한 두터운 재정 정책이라는 키워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높아진 금리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대표님. 자, 높아진 금리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나요? 여기 위에. 금리가 낮죠? 네? 금리 이자 얼마 주는지 알아요? 아니요. 얼마 안 줘요. 3%도 안 줍니다. 이자는 낮아졌고, 아, 네네. 네, 금리가 낮죠. 네, 네네.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그거예요. 장관님 내 나이 땐 은행 금리 25%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나는?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은행 금리 25% 상상조차 하기 힘들. 은행 금리 25%면은 저도 주식 있는 거 싹 빼가지고 은행에 다 넣습니다. 네. 아, 넣어야지. 네. 그러니까 25%나. 그러면은 봐봐, 이게 복리잖아. 네. 그러면은 10억만 넣어놔도 1년에 2억 5천이 붙는 거예요. 네. 그럼 내년에는 12억 5천에 2억 5천이 또 이게 네. 2억 5천이 아니라 3억 한 8천 정도 붙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내년에는 또 그러면은 16억이 또 붙어요. 맞아요. 이건 나이스하죠. 나이스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제 이게 1940년도부터 1960년도의 사람들은 이런 걸 겪었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988 이런 거 보면은 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야, 그 뭐 은행에 넣어가지고 돈 되겠냐? 그 은행 금리 18%밖에 안 주는데. 이런 18% 밖에? 네, 성동일의 대사가 있습니다. 오. 그런데 그래서 네. 주식을 해야 된다. 여보, 그 빼가지고 주식 할란께 주식 네, 좀 줘봐. 네. 그 주식 해가지고 지금 따버리 그냥 나버린단 말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1988 그러니까 1983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이런 드라마 제목이 있어요. 거기서 네, 네. 성동일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저는 드는 생각이, 와, 이게 우리나라 참 이렇게 그만큼 선진국일수록 제로금리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만큼 후진국에서 빠르게 올라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자, 우선은 지금 현재 금리가 지금 네. 이렇게 높지가 않죠. 네. 그러면은 뭐야? 이거 금리가 높지 않으면 사람들이 월급을 따박따박 적금을 넣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 금리가 붙어서 돈이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맞아요. 되는데, 사실 예전에 그 engel 지수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네, engel 지수 몰라요? 네. 이게 내가 먹고 사는 돈에서 어느 정도 퍼센트가 먹고 사는 데 쓰는지, 먹는 거에 쓰는지. engel 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이겠어요, 선진국이겠어요? 선진국이죠. engel 지수가 높으면? 네, 내가 먹는 거에 더 많이 쓰는 거니까. No, 퍼센테이지. 아, 버는 돈의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가 아. 그러니까 당연히 높으면 안 좋은 거죠. 네, 그쵸. engel 지수가 뭐 30이 넘어가면 은 네. 기하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버는 돈의 30% 이상을 쓰는, 그러니까 국민의 네. 평균치니까. 네, 네. 50%가 넘어가면 진짜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어. engel 지수가 높다는 건 굉장히 힘든 나라의 사정을 대변하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engel 지수가 뭐 한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거 평균치니까 잘 사는 사람 잘 살 거 아니야. 네. 뺐으면 누군가는 하루 종일 일해서 먹고 사는 거에 써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써도 돈이 네. 남지 않으면은 입을 것도 없고 맞아요. 잘 것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engel-지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engel-지수 부분에서는 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좀 그런 것들은 한 선진국이라고 보면 네. 되는데, 왜냐면 먹거리가 좀 싸졌어요. 사실 뭐 비싼 데서 외식하는 거 빼고 네. 그냥 먹고 사는 거에서는 큰 문제는 없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뀐 부분들은 좀 복지가 좋아졌긴 했지만, 네. 그래도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내 집 마련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전세값도 그 부동산 값도 계속 올랐어요. 있는 사람만 더 돈을 더 버는 구조, 네. 이런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네. 정말 저도 저 세대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네. 소 팔아서 집 산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죠? 네. 요즘 애들은 못 들어봤구나. 원래 소 팔아가지고 장가 보내고 소 팔아서 집 산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소가 더 비쌌습니다. 뭐 3, 4천 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음마 아파트 5, 6천이면 샀습니다. 정말 옛날에 처음 네. 만들었을 때. 네. 근데 지금 뭐 15억, 20억 하죠. 소? 한 1,000만 원, 2천만 원 합니다. 소를 몇 마리 팔아야 돼 20억짜리가 되죠? 그니까요. 네, 계산이 안 되죠. 자, 그만큼 예전과 비해가지고 뭔가 실물 가치는 낮아지고 부동산 가치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거 장관님 제 나이 때는
잠깐만요. 장관님이 제 나이 때는 네, 장관님, 제 나이 때는 은행은 25%였잖아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애들은 어떻게 하겠냐. 네. 지금의 국민들은 내 집 마련 할 수나 있겠냐 네. 하면서 하는 말이 5억 정도를 우리가 국민한테 5억 정도는 좀 보장해줘야 된다. 네. 그 정도 돼야지 제대로 된 전세 하면서 할 수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국민은 1인당 어떻게 5억을 보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복지적으로도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돼? 그렇게 세금을 그냥 다 싹 다 소득의 80%를 다 걷어버리는 네. 식으로 가버리면은 다 이민 가겠죠. 아, 그쵸. 저도 웬만한 국뽕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네. 지금도 많이 내고 있어 생김. 근데 이거를 맞춘다고 80%를 걷는다? 그러니까 이게 80%는 얘기는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걷어가지고 한다? 이민 갑니다. 아니, 군대도 다 했고 나 뭐 욕먹을 거 없어요. 맞아. 뭐 내가 국가에서 시킨 건 다 했어. 세금을 80%나? 네, 그 정도까지 걷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복지를 높여요. 그 네. 사회주의랑 뭐가 다릅니까? 맞아요. 네, 그 사회주의랑 다를 게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반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달라요. 한국판 테막색이라 부르는 국부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네. 뭐 굉장히 그 국부 든든한 펀드의 범퍼 역할로. 네, 그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굉장히 높이겠다는 건데 네. 국부 펀드에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국민한테 다 주냐 이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이제 작년 코스피 지수가 50% 상승했는데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재작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몇 프로 올랐는데 빠졌죠. 네.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는 올랐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안 맞죠. 왜냐면 그 전전년 한 10년치를 보든가. 네. 그래도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작년에 비해서 오른 거에 대한 그 비율적으로는 안 나오죠. 네, 이런 그쵸. 상황을 봤을 때 네. 지금 네.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여전히 이제 주식이나 투자 쪽을 활발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박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네. 큰 뼈대가 없다. 뼈대가 없다. 네, 뼈대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듭니다. 네. 왜냐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네. 대해서도 최근 노정 분야의 인사를 만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청년 대책이라고 말하는데 웃기다. 내가 모르게 그게 가능한가? 흔히 좋은 직장으로 하는 평생 월가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은 점차 줄고 있다. 학력, 엄마, 후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건 그냥 깐 겁니다. 뭐 어쩌라고? 솔직히 뭐 말해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도 들어갔는데 네. 사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겠죠. 네, 그쵸. 근데 이제 그 좋은 일자리는 기존의 거를 나눠 먹는 제로섬이 아니라 새로운 네. 걸 만드는 창조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가 해서 글로벌에서 인정받아 글로벌의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창조성. 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부양을 하고 네. 좋은 일자리라는 게 뭐 평생 여기서 말하는 전제 조건이 잘못됐어요. 자,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고용과 자, 좋은 직장이 왜 평생 고용이죠? 능력에 맞게 맞아요. 돈을 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내가 잘해도 요만큼이고 잘해도 요만큼인 네. 그러지만 평생인 게 있고 근데 잘하면 이만큼 주고 못하면 요만큼 줘. 네. 근데 잘하면 이만큼 또 줘. 이게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은 직장일까? 전 능력에 따른 보상이 더. 그렇죠. 네. 이게 요즘에 MZ 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MZ 세대. 이거 자기의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자기의 세대는 지금 뭐 일할 날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아, 오늘 맞아요. 끝나죠. 정년퇴임 맞아요. 해야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평생 안정적인 철밥통을 원하는 그 MZ 세대가 네.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은 우리나라 편해요. 군대 가면 됩니다. 그냥 평생 거기만 있고. 아니, 직업군인 하면 돼요. 그쵸. 직업군이 웬만하면 안 잘려요. 여자 부사관 장관들 웬만하면 안 잘려요. 정말요? 잘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근데 아까 몽땡이 치고 할 수가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기 또 약간 완전 계급 사회여서 우리는 군대 가면 되죠. 그냥 군대 그렇게 하실 분은 있지만 사업 도전하는 사람, 벤처에 도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많고요. 젊은 친구들 자기의 카카오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출퇴근 시간 따로 없대요. 맞아요. 자기가 이제 근데 일은 더 많대요. 일은 정말 많고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 할 때 밤샘이 거의 일정이고 네. 뭐 몇 시에 출근해 몇 시에 끝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진 않아. 네. 하지만 일거리는 더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 안에서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오고 네. 스톡 옵션이 와가지고 영향에 열심히 따른.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처럼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세대가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런 세대를 여기 좋은 일자리라고 말을 하는 게 네. 뭐 그냥 여기 자기는 평생 고용과 높은 소득 보장하는 이거는 점차 줄고 있다. 이거 말 자체가 안 된다. 애초에 좋은 직장 네. 전제 조건이 전제 조건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또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깐다. 네.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깐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깐 거죠. 맞아요.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야 평생 고용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직장은 점차 줄고 있다. 학력 엄마 아빠의 후광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직장 생활을 영위하며 노동 후 설계가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네. 자,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너무 이제 하고 있는 정말 네. 약간 꼰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아우 씨 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그냥 바로 차단하고 나가서 화장실 간 다음에 설렁탕 먹으러 갈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별로 이렇게 뭐 영양가가 없어요. 네. 그냥 깐 거지. 그런데 우선은 현재 MZ 세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창의적인 부분들 도전을 하는 부분들, 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아마존 다 전부 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의 탑 10 중에 거의 80% 정도가 자수성가입니다. 네. 새로운 기업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을 보면 GM 아시나요? 아니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GE.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네. 이게 미국의 시가총액 1위였어요. 아, 정말요? GE를 모르는구나. 네. 에디슨은 알아요? 에디슨은 알죠, 대표님. 에디슨이 만든 게 GE예요. 네, 제너럴 일렉트릭. 네, 이게 에디슨이 만들어서 GE가 만들었고 그 전국 회사에서 쭉쭉쭉 갔던 것들이 GE인데 네. 뭐 이게 이거에다 제겔치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또 경영자가 나오면 회사를 100배를 키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식스 시그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네. 아, 내가 지금 아는 게 많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자, 얘기하면 기니까. 네. 아무튼 예전에 최고의 기업들이 지금은 뭐 빌빌거리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 뭐 아주 비교도 안 돼요. 아, 그래요? 애플도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그거죠. 자수성가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회사도 이런 것들을 국가에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뭔가 청년들이 벤처를 하고 뭔가 더 아이디어적인 거, 같이.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걸 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국가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평생 고용과 높은 임금을 주는 것,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을 하려고 한다? 그건 말도 안 된다. 네. 그거는 정말 그거는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벤처들이 네. 자기들끼리 처음에 잘 돼서 나중에 그게 잘 되면 같이 하는 팀원들은 많이 벌 수 있겠죠. 그 이상에. 그쵸. 그건 뭐 자기들 만든 거니까. 네. 그리고 딴 데를 간다 하더라도 그걸 만들었던 이력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만큼 포트가 생기니까 그만큼 좋은 연봉을 받거나 네. 좋은 조건을 받고 네, 일을 가치도 하겠죠. 높아지고. 이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하는 젊은이들이 생기면 또 그렇게 사는 거고.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선순환 구조고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뭐 변호사 의사 요즘에 변호사 의사 별거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친구들이 많은데 아씨 이것저것 리스비 내고 뭐 내고 하니까 돈 나갈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진짜 돈 모기 힘들다. 이제는 뭐 사자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네. 살기 힘든데요. 저번에 맞아요. 치과 의사 양 부인들 2명 자살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이랑 다르게 변호사들도 막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면, 이것도 영업이에요. 네. 영업력이. 근데 공부만 했던 사람이 영업을 하려니까 힘들죠. 네, 근데 영업을 그쵸. 막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공부하면 알아서 와줘야 되는데, 네. 나 서울대 나왔는데, 사람들 와줘야 되는데, 야, 뭐, 네가 뭐 승소한 거 빼봐. 승소한 건 아직 없지만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막 뭐, 야, 씨, 그쵸. 요즘에 로펌만 나오면 다 변호사 어렵죠. 되는데, 장난하냐? 저 판사 출신이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소개시켜줘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니까, 뭐 젊은 변호사들은 맞아요. 힘든 거야. 네, 맞아요. 나 겁나 공부 잘했고, 그 사법시험을 봤어도 붙었겠지만 사법시험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로스쿨 나왔을 뿐인데, 네. 비하하니까 네, 이런 그쵸. 것들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사자 직업들이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뭔가 이제 창의적이고, 그러니까 로펌 같은 경우도 이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사실 뭐 로스쿨 어플 같은 것도 뭐 진짜 딱 하면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말만 하면은 거기에서 AI로 얘기해주고 네, 뭐 그런 것들도 뭐 맞아요, 사업을 만들 맞아요.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네. 성형외과도 얼마나 영업 열심히 해. 네, 진짜 내가 열심히 열심히 하죠. 뭐 성형외과 의사 나갔어도 거의 영업 마케팅에 50% 정도 띄워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오면 돈 많이 버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법률도 가고 있는데 자 의사 변호사 판사가 있는데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자 의사는 무슨 거에 사자인지 아시나요? 의사 변호사 검사. 의사 변호사 검사? 네 의사의 사자는 스승 사자. 네. 변호사의 사자는 그 선비 사자. 네. 그리고 검사의 사자는 일 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다 달라요. 네. 약간 변호사는 얘가 선비다.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막 이렇게 영업하고 하는 건 좀 안 된다. 안 이런 된다. 것들 이제 그 의사는 이제 고치니까 스승의 네. 마음으로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검사는 야 빨리 일 많이 처리해라. 가지고 일사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 몰랐죠? 네, 몰랐어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상식이 좋은데 자 이렇게
얘기가 또 딴 데로 빠졌네. 그니까요. 잠깐 그만하고. 오케이. 자, 네. 우선은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되면 끝도 없는데, 자, 우선은 여기 꼰대 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우선은 지금 현재 고연봉,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네. 일자리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은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이에요. 자,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윤석열이든 누구든 일자리 정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은 다 나올 거다. 네. 다 나올 거다. 이게 핵심이고요. 일자리 관련주들이 있죠.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핫할 수 있다. 네. 특히 대선 시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